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지역 현안을 지난 10년사에서 7대 선도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주, 나주, 그리고 목포 간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선 국정 과제 채택을 위한 추진 방향 협의를 위해서 광역철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나주, 목포 간 교통망 연계가 반영된다면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 발전에 인프라가 조성되고 단일 생활 문화권 벨트화로 공동 경제망이 구축되어서 상생 발전의 생태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광주, 나주, 목포 간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통해 대선 국정 과제로 공동 추진을 공식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전현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광역철도인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광역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광역. 이 광역이라는 말이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도시에서 통계를 다룰 때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도시를 다른 지역과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 이야기고요. 지도는 이제 토론토 시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요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시티 프로퍼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시가지가 이렇게 늘어서 있는 지역을 어번 어글로모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번역어가 정착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넓은 통근권,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같은 경우가 광역철도의 무대가 되는 지리적 영역인데요. 여기서 통근권을 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 많은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아마 통근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한 10% 정도를 문턱값으로 정해서 여기까지는 광역권이다, 이거 밑이면 광역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값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통근권을 다른 광역권을 다른 주변 지역과 이제 구별해주는 기준은 교통이 된다는 것이죠. 교통. 이 질문에 그러니까 답이 교통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통이라는 게 그럼 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여기부터 이야기를 한번 전개를 한 것인데요. 베를린의 그런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제 변화해 왔던 하나의 어떤 도시 구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핵심 값은 이제 30분이 됩니다. 30분. 도시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들어가는데 30분 정도 걸리는 게 대략적인 도시의 범위가 된다라는 추측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제 인류학적 불변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광역권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베를린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분은 서울에서도 비슷한 값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정말 가장 작은 단위의 서울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서대문에서 동대문 사이 거리가 3.3km 정도 되거든요. 이 값이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이제 쭉쭉 뽑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철도가 그럼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중심 도시의 행정구역 내부에 있는 어떤 광역철도망의 연장을 면적으로 나눈 밀도, 중심 도시의 경계를 넘는 그런 철도망의 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를 했고요. 외곽에서 광역철도망의 기능의 핵심은 외곽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중심지에서 도심지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잘 막히지 않고 병목을 형성하지 않고 잘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평가 대상에 하나 들어가 있었죠. 정말 번영하는 도시가 있다, 좋은 도시가 있다, 이런 거를 찾을 때 있어서 철도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론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철도 자체가 이렇게 특허를 많이 내게 하고 삶의 질을 팍팍 올려주고 이런 얘기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이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죠. 철도는 결국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고, 정부가 어느 정도나 이제 망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도시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일들을 잘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상관관계 배후에 있는 인과적 요인은 아마 좋은 정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 가까웠던, 철도의 의미에 가까웠던 거라면, 이제 뭔가 좀 더 지금 좀 더 강조되어야 될, 현재 시점에서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 될 지점이라면 요 기후 위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당연히 같이 오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에너지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에너지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기후 위기 변화라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왜 철도망을 강조하게 되느냐? 여기는 아주 간단한 수치입니다. 그 도로 승용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탄소 배출 효율은 5배 정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행의 수를 줄이고 요거를 철도망으로 옮겨오는 이른바 수단 전환을 해낼 경우 교통부분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 그 전체적인 이동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그 기존에 했던 만큼의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손실을 가령 이제 교통에서 드러나는 손실은 자동차를 예전처럼 마음껏 탈 수 없겠다는 그것이 되는데, 이때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를 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러 가는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할 수 없었던 경험들 또는 뭐 일상을 누리기 위한 경험들인데, 이것들을 좀 덜 거의 손실되지 않고 철도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요, 이동을. 그 기후변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철도망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교통 부분의 방향이 결국 미래형 자동차를 잘 만들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실현하자. 이런 방향인데, 뭐 불충분하다는 게 어느 정도 연구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 지적 속에서 어떤 대중교통 투자가 탄소 감축, 에너지 전환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잘 개발된 광역도시권 교통의 지표이자, 그리고 개인의 어떤 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이 이미 매우 높아서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 수단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촉장은 시장께서 직접 의원분들 자리로 이동하셔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전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민영광, 귀하를 인선실기 선도정책과제 성공 추진을 위한 광역철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나주시장 강인규. 위촉장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송예나. 위촉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1월 2일 나주시장 강인규. 위촉장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전선우. 위촉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나주시장 강인규. 위촉장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조상필. 위촉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나주시장 강인규. 위촉장 전 광주도시철도공사 기술운영처장 최용석. 위촉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나주시장 강인규. 사실 저는 2002년, 2003년 그때 여기 나주에 바로 이 자리에 여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호남의 중심 도시로 사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이렇게 광역철도를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주에 광역철도가 분명히 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잘 활용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주신 그러한 진정성 충분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어서 광주 나주 목포 간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추진 방향 협의가 있겠습니다. 제 의견은 바로 이달에 착수를 해서 한 4개월, 120일 정도 용역을 마치고 그럼 내년 3월 정도 그리고 4월 달에는 광주하고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4월 말경에 이제 국토부하고 대광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반영을 하도록 용역 기간을 빨리 착수를 해서 좀 당겼으면 좋겠다. 다행히 나주시는 여러 가지 관광 여가 또는 그런 문화 이런 인프라가 훌륭하니까 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광주나 나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유입 인구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데 좀 치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주랑 광주는 사실 이렇게 이 통근권으로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광주에서 통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제 혁신도시 쪽으로 쭉 빠져서 다들 차가 지나가는데 그 수요가 잠재적으로는 이제 지하철 아니면 이거 광역철도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기 힘드신다라고 했을 때 버스를 주로 이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버스보다는 철도가 훨씬 더 안전하고 그분들한테 더 정시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차원,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주와 같은 도시에서 이제 대도시와는 또 다르게 철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이제 어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철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생활 여건 변화 분석을 의외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업이 지금 발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중앙에 제안할 때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그 사업을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계획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강주 송정에서 순천 간 전철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에 보면 일부 구간은 노안에서 혁신도시로 오는데 혁신도시가 이제 빛가람동으로 바로 직접 연결은 안 되고 좀 위쪽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노선도 선정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내용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가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업 추진 중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왔구나. 바로 지금 금년까지 저희들이 빨리 달려가야 21년부터 25년 사이에 있는 국가 대도시권 광역 교통 그 시행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참 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기간 광주 도시철도공사의 그 운영을 좀 해보면서 큰 국가기관이고 우리 지방으로서는 정말 좋은 산단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기관이 있음으로써 교통망이 연결이 돼야 될 텐데 하고 도시철도의 운영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었어요. 과연 나주와 우리 광주가 연결될 수는 없겠는가.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결국은 다뤄야 될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분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또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거는 좀 이따 식사를 좀 하시면서 좀 그 의견들을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